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스입니다. 지난 영상 시간에서 회계사들도 잘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놓치기 쉬웠었던 정보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의 내용에서는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한 세금 보고 체크리스트라는 개념에서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 영상 못 보신 거 한번 보시고, 놓치시기 쉬운 게 이제 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알림 설정 한번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본 개인 정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즉 SSN이라고 해서, 혹은 내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닌 경우, 없는 경우에는 ITIN 넘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꼭 준비해서 가족 모두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주소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의 거주지 주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수령지의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은행 정보도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환급을 받을 일이 있을 때 환급금에 대한 입금을 위한 은행 라우팅 넘버, 어카운팅 넘버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체크 보시면 앞에 라우팅 넘버하고 어카운트 넘버가 있죠. 샘플은 이쪽에 보시면 폼 1040라는 게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장에 위에 보시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소, 이름, 기재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 관련 서류를 모아야 되겠죠. 내가 벌어들인, 나한테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모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요, 회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W2 폼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근로소득 W2 폼을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고용주가, 즉 회사의 대표가 1월 말까지 발급을 해서 주게 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나 자영업인 경우에는 1099, 즉 1099-NEC라고 하고요. 혹은 1099-MISC, 1099-K라고 해서 프리랜서나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나 뭐 이런 분들이 세금 관련에 대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서류가 되고요. 내가 이제 이자나 배당이 있을 수 있겠죠. 주식이라든지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때 나온 이자라든지 1099, 1099 INT, 인터리스트의 약자죠. 그리고 1099 DIV라고 해서 요것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들어온 돈이죠, 나한테.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과 연금소득은 1099R입니다. Retirement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보고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1099G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를 주면서 렌트나 또 부동산 자체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겠죠. 월세 입금 내역, 그 다음에 경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경비가 뭐가 나가나요? 세금이 나가고 보험료가 나가고 그동안에 내가 수리한 수리비가 나가겠죠. 영수증 꼭 챙겨 놓으셨다가 그 영수증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하게 말씀드린 해외 소득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소득이 있다면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한미 조세 조약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W2는 4개의 부분으로 나뉘죠. 박스가 한 장에 4개가 있습니다. 총소득, 박스 2에는 원천징수세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과 크레딧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의료비가 이제 나간 돈인데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료, 병원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도 나가죠. 폼 1098T입니다. 학자금 내역이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주택 모게지 이자가 있습니다. 폼 1098입니다. 대부분 이제 주택 부동산 소유하시면 모게지를 끼고 준비를 하시게 되니까 거기에는 이자가 나가죠. 그 이자 나간 내용. 많이들 이제 준비하시긴 하는데 기부금입니다. 도네이션을 한 영수증. 교회나 자선단체에 하신 일이 있다면 이것도 지출이 되니까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자녀가 있으신 경우
Child Tax Credit이라고 해서 Independent Care Credit 용으로서 비용 증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있어서 나간 지출에 대한 비용, 학업,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비용들도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이제 1098에 대한 폼인데요. 몰게지 이자 금액이 기록되어 있고요. 스케줄 A에는 항목별 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외 재산, 즉 내가 한국인 경우가 제일 많은데 해외 재산에 대해서 계좌 신고 의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FBAR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이제 폼이 114입니다. 해외 계좌 총액이 연중에 어느 하루라도 $10,000를 초과했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FATCA가 있습니다. 폼 8938 해외 금융자산 일정 기준 이상이면 IRS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샘플로는 이제 FBAR은 온라인 e-파일을 제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폼 8938 아까 말씀드린 FATCA는 폼 1040 부속으로서 뒷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고 방식은 회계 텍스 보고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보텍스라는 프로그램, H&R 블럭이라는 게 있고요. 프리텍스 USA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회계사, CPA나 EA를 이용해서 복잡한 경우, 자영업자죠.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주택인 경우에는 이 세무사, 회계사를 쓰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무료 신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비타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소득 일정 이하의 가정, 즉 내가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무료 신고를 지원해주는 무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제출 및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출 기한은 보통 매년 4월 15일이 되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특별한 자연재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땐 연장이 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4월 15일. 납부 기한은 동일하죠. 연장을 해서 신청을 해도 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지만 됩니다. 연장 신청에 대한 포문이 있는데요. 4868이라고 합니다. 최대 6개월, 즉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단 세금 자체는 반드시 4월 15일까지 예상액이라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돈은 어떻게 납부할까요? IRS의 Direct Pay나 EFTPS, 체크, 카드 결제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제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하나 또 알아보죠. 우리가 세금 보고하는 모든 서류는 몇 년 보고하시나요? 어느 분들은 3년, 어느 분들은 5년, 회계사분들도 보통 5년 얘기하는데 보편적으로는 7년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RS의 오디트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도 한 20년 전에 제가 냈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2년치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를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처리가 참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몇 년 동안을 중요합니다.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디트 때문에 그렇죠. 감사. IRS의 노티스 편지가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크, 스팸 메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스팸 메일도 많죠. 그런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세금 보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을 좀 해야 되는데 Installment Agreement라고 해서요. Offer in Compromise, 즉 일부 탕감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 신청도 할 수 있고요. 해외 재산에 대해서 누락을 할 경우에는 Streamlined Filing 절차로서 자진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거 혼자 하기는 좀 힘듭니다. 자, 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로 한번 보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 ITIN 넘버 준비가 모두 됐습니까? W2 폼 1099 전부 수정을 했습니까? 기부를 했거나 교육비 나가고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 모아두시기 바라고요. 해외 계좌에 대해서 $10,000 초과에 대한 부분으로 여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신고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할까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대부분은 회계사를 쓰시죠. 많이 아시고 영어가 잘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이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그리고 마감일은 캘린더에 꼭 표시를 해야 되죠. 4월 15일입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한인분들한테 흔하게 나오는 문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 계좌 신고를 누락한다는 점입니다. IRS가 한국국세청과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현금 장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많습니다. 식당, 마트 등에 누락이 되는 경우 IRS는 카드 결제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것이라고 얘기를 본인들 자체가 그냥 표가 있습니다. 업종 평균 대비 분석으로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친인척 송금 기록도 중요합니다. 일정 이상은 증여세, 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권에 영향은 없겠지. 나는 시민권자인데. 착각입니다. 시민권 심사 때 세금 기록은 good moral character이라고 해서 도덕적인 결함이 미국에서는 가장 크죠. 범죄도 그렇고 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한인분들이 놓치기 쉬운 현금, 한국 계좌 신고 누락,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 송금하시는데 친인척한테 일정 이상의 증여세, 소득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이 영상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함께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쌈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 줌, 시사 한 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우리 함께 과 함께해요. 비행기 탈 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쏙쏙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똑똑해지는 시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해요. 정보,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 뉴욕 기다리 생활의 팁